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하니까 좀 어색한데. 1차 대전의 결과 부분을 영상을 찍었는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이 오전에 눈이 많이 부었는데 다시 찍고 있고요. 간단하게 10분 정도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대략 178페이지부터 180쪽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걱정이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쟁이 끝났는데, 자, 전쟁 끝났으면은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겠죠. 그러면 이긴 놈이 진 놈한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고 해야겠지. 그 전후 처리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였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놀고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결정된 내용들을 다 조약에 반영을 해요. 그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그 조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제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략 1920년대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체제의 특징을, 성격을 하나로 정리해서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한번 배웠었죠. 언제? 우리가 한국사 3.1운동을 공부하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뭐였지?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주장을 합니다. 이 말만 딱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죠. 모든 민족을 다 존중해주고 모든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민족이 정말로 모든 민족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는 패전국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었어요. 즉 승전국들의 식민지는 건드리지 않았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윌슨이 이런 말을 했네,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실상을 몰랐던 거야. 영향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독립을 못하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굳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을 했느냐, 뻔한 거죠.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평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저놈들의 힘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돼. 그러려면은 저놈들의 수족이 되는 식민지들을 모두 잘라내야 돼. 독립을 시켜야 돼.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의 식민지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의 패권을 유지해야겠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이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윌슨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체제에 따라서 10년이 흘러갑니다. 어쩌면은 이런 결정이 이미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겠지. 너무 그냥 죽으라 때리기만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벌금을 부과하거든. 그래서 독일이 물가가 엄청 폭등을 해요.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 화폐를 엄청 찍어댔는데 이제 그 물건 가격이 못 따라오는 거지, 생산량이. 그래서 빵 한 조각 살려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그 독일 화폐를 다 술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풍자한 거겠죠. 아무튼 대량의 벌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식민지들을 모두 해방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요. 과연 진정한 평화였을까? 아니라고. 그치만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목적으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하지만 국제연맹의 문제는 뭐였느냐?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싸웠을 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중재를 해야 하는데 이 중재할 만한 수단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없었다고. 무력 제재가 불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만들자고 말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지들은 불참해요.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랑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요.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 이 두 가지가 국제연맹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2차 끝나고 나서는 국제연맹이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뭔가 극복을 해야겠지. 그러면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원칙에 따라서 패전국
회원국들의 식민지가 해방을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혹은 패전국 내부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독일 이런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나 제도가 필요한데 그때 대부분 다 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요. 민주화가 돼요. 그러면서 왕이 아니라 이제는 대표를 뽑는 공화정 시스템으로 가거나 혹은 입헌군주제 이런 게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조금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뭔가 조금 더 현대스럽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 식민지 조선은 독립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독립을 못하고 45년 무렵에 가서야 독립을 합니다. 그랬고요. 주로 이때는 뭐 독일의 식민지가 많이 해방을 해서 그때 나라가 다 바뀌어요. 1920년, 21년, 22년 이때 민주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참여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안 좋은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방식으로, 그리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치, 이런 거죠. 남성들이 대부분 전쟁에 동원이 되지. 우리 왜 1차 대전의 특징은 뭐였어요? 바로 총력전이었거든. 그러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싸우다 죽고 이럽니다. 그럼 공장은 누가 돌려? 이런 거지. 그래서 집안에 있던 여성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여성들의 인권이 한층 높아져요. 그러다가 2차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남성과 거의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동등하게 선거권을 주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아무튼 4번 같이 알아둘 거고요. 마지막 5번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예요. 이 두 나라는 1차 대전에 가장 큰 경제 특수를 노린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터진 곳은 유럽이에요. 네,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졌고요. 그 유럽 대륙 안에서만. 자, 미국이랑 일본은 저 멀리서 참전은 하지만 전쟁 물자를 팔아치우는 역할들만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공장을 계속 가동을 시키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특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른바 문화통치를 하게 되죠. 우리 배웠던 것들 복습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10년대, 1910년대에는 일본이나 식민지 조선이나 약간 갭 차이가 크지 않아서 엄청 세게 때리는 거야.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으면은 다 차단을 하고 이랬는데 20년대가 됐을 때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야 너네 하고 싶은 거 좀 해. 너네랑 우리랑 격차가 이미 너무 벌어져 있어. 그러면서 조금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년대의 문화통치의 배경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국외적으로는 경제 특수를 누린 거고요. 국내적으로는 3.1운동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한국사 할 때는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세계사 할 때는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더 일본의 입장을 볼 겁니다. 미국의 입장을. 네. 미국은 압도적으로 경제 특수를 노리는데 이때 경제 패권을 아예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영국이 1등이었는데 이 1등 자리를 드디어 빼앗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특정 계층, 귀족이나 혹은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만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확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쓸 줄 알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뭔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대략 80년대 혹은 90년대 가서야 조금씩 가능해지는데 미국은 이미 192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서 영화 그리고 스포츠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잖아요. 영화도 봐야지. 할리우드에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우리 야구가 특히 유명하지. 메이저리그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 활약했던 인물 바로 베이브 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아마 뭐 안타를 엄청 때려가지고 뭐 홈런이랑 기록 왕이었다고. 그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데 포드사예요. 유명합니다. 값싼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컨베이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기기가 움직이면은 사람들은 부품만 빨리빨리 끼고 다음 사람은 저거 끼고 다음 사람은 저거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값이 내려가겠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중심지가 뉴욕 월가로 움직입니다. 우리 월스트리트라고 하지. 그래서 이쪽으로 금융과 증권의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돼요. 뉴욕의 월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가면은 막 증권맨들이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막 바삐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 다 이쪽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여기도겠죠? 네, 금융의 중심지. 저도 한때 농담이고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